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네, 3화 기록의 공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저희가 오늘부터는 인트로 멘트를 좀 준비해봤어요. 너무 또 어색하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멘트를 해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번 주 시작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피님? 저는 이 불소소를 시작한 이후로는 사실 어디를 가도 뭘 해도 약간 불소소의 그 주제에 맞는 어떤 생각과 뭐 공간을 간다든지 그런 걸로 거의 채워진 일주일이 아니었나. 이 일주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쵸, 뭔가 이거 리뷰 한번 또 해보고 다시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이제 네. 방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마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연예인이 된 기분으로 DJ가 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봄봄님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 중에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크게 지금 했던 일들은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이제 불소소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만들어서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나 불소소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그 링크 열리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 좀 해주세요. 네, 2화는 이제 기록의 습성과 도구였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부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2화 되니까 훨씬 잘하시는데요. 긴장하셨다고 하지만 잘하셨어요. 아무래도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에 집중하니까 덜 떨고 덜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진행자가 뻘쭘하고 민망해서 웃는 웃음이요. 1회에선 그런 웃음이 너무 많았는데 2회에선 거의 못 느꼈어요. 3회는 더 발전하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좀 덜 웃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초반이라 저희가. 네, 그리고 약간 또 좀 딱딱하지 않고 그냥 수다를 떠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좀 저도 모르게 약간 또 개그 욕심도 생기면서 어떻게 해야 재미를 들이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댓글 읽어드릴게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팟캐스트는 어제 퇴근길에 다 들었는데 댓글은 이제 다네요. 저는 아무래도 주로 디지털 생활을 하느라 기록의 도구들이 전무하더라고요. 주로 노트북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관련 리뷰도 있었고 그 외에 기록의 습성이나 도구 관련된 개인의 경험들을 또 많이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댓글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3화, 이제, 지난주는 기록의 습성과 도구였다면 이번에는 기록의 공간, 장소에 집중하는 기록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크게 이제 사적인 기록의 공간과 기록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사적인 기록의 공간에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봄봄님의 개인적인 기록의 공간은 어딘가요? 저는 일단 모든 자리 어디에 어느 공간에 가서 어디에 앉든 일단 구석 자리를 제일 선호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감춰지고 타인을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고요. 기록 공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그리고 남들이 좀 많이 활동 안 하는 것 같은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 아침 주말에도 막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이세요, 봄봄님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안 가는 시간에 가가지고 문 열 시간에 맞춰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가서 주로 이제 아마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피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이제 집에서도 저는 작업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카페도 가는데, 카페도 약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게, 이제 일을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은 이제 그 모두들 아시는 별다방을 가죠. 뭐 커피의 사실 맛보다는 가장 그냥 편안하고 익숙하면서 일률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할 때는 항상 그 별다방을 가는 게 약간 습관 아닌 습관이 된 것 같고, 개인적인 어떤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갈 때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를 이제 가곤 하는데, 거기가 좀 되게 인테리어가 되게 예쁘고 감성적이어가지고 핫해지고 있군요. 네, 핫해지고 있어서 사실 주말은 좀 피해서 일부러 안 가고 평일 낮에 문 여는 시간에 가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 개인에 대한 이제 기록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처럼 되게 이렇게 왜 칸막이 쳐져 있고 딱 정막이 흐르는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더 이게 약간 집중이 되고 기록이 잘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적당한 좀 소음이 있고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네, 사람들 말소리도 좀 들리고 이래야 저는 약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카페 공간들을 오히려 더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카페를 가도 막 사람들이 많아서 바글바글한 소리가 나면 또 싫지만, 그렇다고 또 한 명도 손님이 없고 나만 있고 그런 건 또 좀, 나 말고도 다른 공부를 하거나 사색을 하는 손님이 한 두세 분 정도 더 있는 그런 환경이 제일 좋지 않나. 약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깨어서 같이 뭔가를 한다는 약간 알 수 없는 유대감도 좀 생기고. 유대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적인 기록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미리 받았었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았었는데요.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사연을 받았던 걸 하나 좀 읽어드려 볼까 봐요. 아이디 AB7B13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저는 여기저기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주로 버스에서 수첩을 꺼내 쓰는 걸 좋아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기록의 공간이 어떤 딱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중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에는 저희가 뭐 이어폰 꽂고 딱 그 바깥 소음 차단하고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뭐 라디오를 듣거나 방송을 듣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버스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또 되게 잘 떠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록의 공간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은 서점이나 도서관, 박물관 이런 곳을 이제 많이 찾아야지, 그리고 요새 좀 뜨는 곳은 어디인가를 많이 찾았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기록의 공간은 가장 좀 소박하고 가장 내 일상적이면서도 혼자서 이렇게 뭔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닌가. 좀 핫하고 화려한 데들보다는 좀 아늑하고 익숙한 공간, 조용하고 좀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사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제 가만히 멍 때리고 가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기록을 할 때도 있고, 사실 수첩에다가 쓸 때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 깨톡이죠. 제가 저한테 보내요. 글의 주제나 약간 소재 같은 게 갑자기 떠오르면은 제가 저한테 보내놓고 그걸 다시 확인하면은 그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버스에서 이제 기록을 한다는 말이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핸드폰, 그러니까 이동하면서는 핸드폰 메모장에 자주 쓰는데, 핸드폰 메모장에 쓸 때는 이제 급하잖아요. 문자를 찍고 하는 게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쓸 때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럴 때는 약간 그 단어로 해가지고 맞아요. 적어놓는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찾아보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그 리딩 루크에 대한 네네.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막 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인테리어나 건축하실 때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딩 누크라고 해가지고, 누크가 구석지고 아늑한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책을 읽기 좋은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보통 볕이 잘 드는 창가나 아니면 아늑한 구석자리 같은 곳들처럼 자신만의 어떤 리딩 누크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약간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공간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좀 기본적으로 약간 구석진 자리를 좋아하는 게 습성인 것 같고, 원래 우리가 보통 어릴 때도 보면은
저도 맨날 방에 우산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산을 어. 피고 모서리에서 맞아, 맞아요. 저만의 공간을 만든 다음에 베개로 쌓아서 막 엄마 못 들어오게 막 맞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욕구? 그게 약간 본능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약간 이렇게 나만의 공간에서 약간 좀 조용하고 좀 채도가 낮은 명도가 낮은 조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서 나만이 생각을 하고 나만의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뭔가 사색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거를 되게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죠. 생각도 더 잘 나고. 아니, 그 리딩누크 관련돼서 조금 찾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뭐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그런 공간을 선호하는 게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런 느낌 같은 네네.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아늑하게 딱 이렇게 갇혀진 공간? 네, 그런 공간에서 좀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능적인 선택 때문에 그런 공간을 좋아하는 거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과 관련돼서 공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에서 그런 유명한 분들? 유명 작가들도 사실 그런 공간들이 하나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계속해서 창작을 해야 되고 뭐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려면은 약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해밍웨이였거든요.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 우리에게 노인과 바다로 되게 잘 알려진 네네. 작가죠. 근데 그 해밍웨이가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갔던 뭐 카페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저는 해밍웨이 하면 그 딱 떠오르는 쿠바, 쿠바 하바나. 쿠바 한번 참 네. 가보고 싶은데. 너무 가보고 싶어요. 하바나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해밍웨이가 한 7년 정도 머물면서 글을 집필하고 했던 그 호텔 있죠? 암보스문도스 호텔이라고. 지금도 이제 그 지역이 남아 있는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쿠바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작가의 흔적을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꼭 가보고 싶은 게 그 해밍웨이가 그 갔었던 호텔 앞에 있는 술집. 네. 얘기가 또 그렇게 흘러가나요? 모히또만큼이나 되게 대표적인 다이끼리라는 그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술인가요? 네, 칵테일의 종류인데요. 아. 그래서 태민은 항상 그걸 마시던 그 바가 있어요. 플로리디타라고 하는 바 있는데, 거기에 진짜 해밍웨이 동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크기에 의자에 앉아있는. 거기를 한번 가서 그 술을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거기서 그 술을 마시면 나도 약간 해밍웨이의 너무 어떤 좋다. 감성을 느끼는 어떤 기분. 또 영감이 또 파파박 떠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이전에 1회 얘기하면서 살롱 얘기했을 때 사실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살롱에 그 어원이 되기도 했는데, 파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유명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글을 썼던. 그래서 그런 공간들 되게 많을 것 같고, 뭐 피카소나 막 헨리 밀러 같은 사람들이 얘기 나누고, 모딜리아니가 막 손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술값을 대신 받기도 했다는 뭐 카페 르돔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런 작가의 공간들도 되게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작가들이 실질적으로 글을 쓰고 하는 그런 공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하다가 저희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배 작가님이라고. 네, 제가 이분의 글이나 이제 시 쓰신 거나 이렇게 짧은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 글들을 좀 많이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 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록의 공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분이 또 이와 관련된 또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또 우리가 얘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허락을 구하고, 저희 좀 이 얘기 좀 방송에서 해도 될까요? 라고. 네, 흔쾌히 근데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굽신굽신 여쭙고 했는데, 얼마든지 쓰세요. 막 이렇게 흔쾌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이분은 사실은 프리랜서로 글을 쓰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제 머무시면서 공간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기록의 공간을 준비하는데 딱이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계시다가 우연히 어떤
집을 빌리게 됐는데 그 집에 이제 창고가 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이분 자체가 글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글 쓰는 어떤 작업실로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 몇몇이 와서 편안하게 또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그 공간을 만들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조금 이제 제가 공감됐던 글 중에 이제 문장 몇 개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면은 나는 요즘 글을 쓰고 쓰는 공간을 만든다. 나처럼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글을 쓰며 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약간 쓰는 사람들이 그 취향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의 이제 말미에는 쓰는 행위, 쓰는 도구, 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만 채워진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아주 작고 느리고 불편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쓰는 사람들의 살롱이 되길. 너무 감동적인 글. 저희 불소소의 어떤 취향을 아주 저격하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글을 쓰는 분이 만드는 글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도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서 공감도 되게 많이 됐고 그리고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글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고려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담아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나중에 꼭 완성되면 정말 너무 방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 인테리어 예뻐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막 가는 핫한 공간들도 많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나 혼자 사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용하게 글을 쓰는 공간을 이렇게 찾는 게 약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지는 않지만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그런 공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꾸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고 자꾸 이렇게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형태의 것들이 지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8세기 파리에 있던 살롱이 그 예술가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우리 모두한테도 약간 좀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쓰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 작업들이 사실 하나로 다 연결된 작업들인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욕구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록과 관련된 공간을 또 연달아서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기록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좀 기록의 공간을 두 가지로 나눴던 이유가 있죠. 이렇게 내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공간이 또 있고 누군가의 기록을 발견하고 마주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은 또 조금 또 다른 성격을 지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록을 발견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간은 서점이나 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저 약간 역사성을 가지고 그 이전의 것들 이렇게 딱 한 번에 모아놓고 아카이빙해서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공간이고 이거는 사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와서 그것들을 쭉 살펴볼 수 있는 되게 오픈된 공간인 것 같아요. 좀 큰 공간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기록의 공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실 기록물을 얘기하면 책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처럼 이 기록에 대해서 공간 얘기했을 때에도 저는 서점에 대한 공간이 사실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네, 요즘 사실 서점이 핫하죠. 핫한 공간이죠. 가장 대세적인 공간이고 사실 그 리딩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이 있을 만큼 엔터테인먼트로 즐기는 공간으로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목적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또 되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읽는 사람이 늘어가는 거는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위한 책 공간일 수도 있고 그 책을 향유한다는 그 자체의 컨셉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향유하고 싶어하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그래서 그 대형 서점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 자체를 되게 약간 라이프 스타일 체험형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 막 F&B, 그러니까 푸드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고 콘서트 형태로 뭔가 막 북토크부터 노래하는 공연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집어넣으면서 완전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잖아요. 저 약간 요즘에. 복합 문화 공간의 필수 요소로 책, 뭐 약간 기록물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 같은 느낌. 그쵸. 그리고 막 코엑스,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같은 경우는 별마당 도서관이 생기면서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네, 생길 때부터 아주 화제가 됐고, 사실 삼성역의 그 공간의 한계성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소비를 활발하게 하기 쉽지 않은 공간으로 계속 얘기가 되면서 계속 여러 번의 리뉴얼을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별마당이 생기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은 약간 전부 다 화이트 톤으로 된 공간이었고 미로여서 저처럼 이제 길을 잘 못 찾는 애들은 들어가서 어디를 찾아오려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몰의 랜드마크처럼 그 도서관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딱 중심으로 모이는 약간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서점의 기능이 아니라 그냥 되게 부가적으로 만남의 광장. 그쵸. 그냥 장소성이 주는 약간 독특함? 그냥 네네. 그런 공간 자체가 그냥 문화로 향유하게 하는 어떤 장소성을 지니는 것 같아서 요건 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약간 그런 공간에 대한 개념도 되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도. 네, 맞아요. 그와 반대로 조금 이제 소규모 독립서점 같은 경우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대형 서점은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좀 받아요. 책도 있고 막 앉아있는 공간도 있고 막 그런데 독립 서점들은 정말 한 평, 두 평 막 이럴 정도로 되게 그리고 막 가기도 불편한 그 골목길 한켠에 되게 낡은 건물을 약간 자신의 감각들대로 리뉴얼을 해서 거기서 되게 소규모로 가져가는 형태가 이제 대부분이다가 요즘은 조금 그 중간 형태의 서점들도 생기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서점들이 가진 특징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아마 큐레이팅에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이제 성향이나 혹은 가지고 계시는 이제 특징적인 것들에 따라서 큐레이팅이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네. 전문적인 독립서점의 형태가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지역색도 되게 많이 맞아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대부분이 뭐 연남동이나 이태원이나 독립 서점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강남 쪽에 새로 생긴 서점이랄지 뭐 건대 쪽에 새로 생긴 서점이랄지 이렇게 기존의 독립 서점들은 또 되게 작고 이렇게 소박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새로운 지역에 생기는 서점들은 또 다른 그 지역에 정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뭐 공연이나 뭐 워크숍 같은 거를 기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독립서점들, 이게 지금 대형 서점도 사실 그런 시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전에 독립서점들에서 그런 시도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하고 독자를 되게 소규모로 딱 유대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얘기 나누게 하고 해가지고 작가의 의도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또 관련돼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시도들이 독립서점에서 사실 제일 많이 보였던 네. 시도고, 그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자신의 기록물들을 좀 다른 사람한테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시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서점들이 하는 것 중에. 네, 그리고 전 이제 그 독립 서점들을 가끔 새로 생긴 곳이나 제가 안 가봤던 곳들을 좀 가보는 편인데 독립 서점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서점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쯤에 이제 군산으로 여행을 가게 됐었는데요. 군산에서 사실은 서점을 막 찾아갈 생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군산 자체가 도시가 워낙 그 약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약간 느낄 수 있는 도시 자체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돼 있고 좀 조용하고. 그쵸. 예쁘고 또 그렇죠. 네, 그런 편인데, 근데 그 길목에 서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너무 예쁜, 그리고 약간 간이역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저 나무로 된 저 서점은 뭐지 하고 문득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군산의 마리서사라는 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크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작은 공간인데 공간도 너무 예쁘고 뭐 그 주인의 어떤 그 큐레이션도 좀 돋보이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출판사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이제 내려가서 서점을 연 거라고 하는데 거기 이게 군산이 이제 근현대사나 이런 것들의 약간 아픔 또 남아있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큐레이션을 한 켠에 이렇게 해놓기도 책을 마련해 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서사가 그리고 제가 이름의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그 시인 박인환님이 1945년도에 종로에서 운영했던 서점의 맞아요. 이름을 따온 거라고 마리서사.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45년부터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그 서점에서는 되게 많은 다양한 장르의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모여서 또 살롱처럼 이제 영감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공간으로 기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리서사의 이름을 따와서 이제 군산에도 이제 마리서사라는 이름의 서점을 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많은 독립 서점들이 있고 다 각자의 특색이 있지만 군산의 색을 또 느끼면서 그 서점 주인의 또 큐레이션을 또 느낄 수 있는 되게 소박하면서도 좀 감성이 있는 그런 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 서점이 좀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지금 서점 얘기하니까 근래에 그러니까 그런 독립 서점 형태들은 아주 자주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대형 서점 중에 그 CGV 명동점에 네네. 시내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요즘에 그 모든 드라마에 약간 남성과 여성의 그 애틋함이 만나는 씬이 나오는 장소에는 그곳이 많이 협찬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게 CGV 명동점 한켠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당일 영화 티켓 영화 보신 분들은 거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아닌 분들은 CGV 포인트 차감해가지고 입장할 수 있는데 그 영화 관련 서적들만 모아놓은 곳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뭐 북토크나 강연 같은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런 이제 약간 영상 콘텐츠랑 또 결합해가지고 네. 이렇게 글을 또 볼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공간들도 되게 좀 재미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흥미롭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요즘에 보면 기록의 공간이라고 해서 그냥 뭐 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방문자가 이렇게 보는 형태보다는 새로 생기는 공간들은 이렇게 교류할 수 있고 약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그 기록물을 가지고 그냥 그 기록물 자체를 그냥 보는 것뿐이 아니라 그 기록물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형태, 소통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 더 확장돼서 뭐 워크숍을 한다든지 뭐 강연을 한다든지 뭐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뭐 라이프 스타일이 추가된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좀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연관돼가지고 다양한 감각들을 다 동원해서 이걸 내가 경험을 한번 더 해보면 이게 더 그러니까 기억이 더 많이 남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봤던 작품들이나 혹은 어떤 경험했던 콘텐츠들에 대해서
연결해가지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관련해서 뭔가 리뷰를 하고 하기가 더 수월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진짜 약간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그런 것들이 다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러리든 뭐 뮤지엄이든 다 지금 그런 형태로 네.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 대형 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이렇게까지 확장되게 된 것에 선봉에 서 있는 일본의 츠타야 얘기를 안 하고 서점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츠타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요즘에 우리 하고 있는 컨텐츠들에서도. 그러니까 서점을 내려는 사람은 일본을 한 번씩 다녀오게 되는 가장 라이프스타일형 MD로 지금 대표되고 시작점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형태가 사실 츠타야 서점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시초죠. 그래서 이제 그 츠타야 서점이 주는 어떤 경험. 근데 츠타야도 사실은 뭐 책만 파는 공간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라이프스타일로 묶어가지고 그냥 그 컨텐츠 자체를 향유할 수 있게 뭐 음식이라고 하면 뭐 여행이라고 하면 뭐 여행에 관련된 책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향유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만약에 캠핑 관련 서적이 있으면 그 옆에 캠핑 관련 물품이 있고 네네. 캠핑 가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같이 캠핑 하기 좋은 장소가 적혀 있는 책도 같이 있고 그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우리가 글을 갈수록 조금 안 읽고 짧은 글을 읽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글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갈수록 우리 어린 세대로 갈수록 어릴 때부터 책보다는 영상을 먼저 접하고 짧은 글이 더 익숙한 세대인데 그런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놓고서는 두꺼운 책을 넌 이런 거 좀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건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를 향유하게 하면 약간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고서를 읽진 않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기 위해서 그 책을 읽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상에서 이렇게 약간 조금 라이프 스타일이란 지금 주제를 저희가 되게 여기 오늘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나요? 나 최대한 자제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가 워낙 또 관심 있는 주제고 요즘에 또 화두라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록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그런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이야기가 됐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지금 기록을 가지고 그런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공간들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안전가옥 같은 네, 것들. 그 성수동에 위치한 이곳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카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뭐 도서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안전가옥에서 이제 표방하는 거는 장르 문학 창작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는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곳이 사실은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핫해지고 하면서 카페나 이런 곳에 사진을 찍으러 가는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사실 여기가 글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지금 네,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글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이 공간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을 그냥 마주한다고 할까? 책을 보러 가는 공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글을 쓰는 사적인 기록의 공간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도서관처럼 책을 보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게 장르 문학도 사실 되게 취향적이잖아요. 저 되게 취향적인 거죠.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또 아예 관심이 없는 되게 취향적인 건데 그런 문학만 따로 떼서 그거에 대해서 읽고 쓰고 그런 관련된 뭐 그런 워크숍도 하더라고요. 뭐 시놉시스 완성반 뭐 이런 것도 하고 스토리 디자인 수업 뭐 이런 것도 스토리 디자인 하고. 수업 되게 혹하는데 우리 들어보러 갈까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멤버들이
쓴 글을 한 달에 한 번씩 블로그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월간 안전가옥이라고 해서 월간 진정신? 이 월간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많은 분들이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멤버들 뭐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몇 분의 그 글들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리시는데 정말 이게 기록이라는 게 그냥 쓰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걸 기록이라는 컨텐츠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소통의 도구로 이렇게 향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기록에 있어서 재생산이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기록에 대해서 그걸 향유하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서 요즘에 근래에 그 주목해서 봤던 게 트레바리라는 그런 북클럽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주 핫하게 네.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그 책을 읽고 그리고 독후감을 쓰고, 그러니까 독후감 안 쓰면 거긴 참여도 못 하잖아요. 책 모임에 참여가 안 되는데. 바빠서 못 읽으면 어떡해요? 못 가요, 그러면. 독후감 안 내면. 저 되게 느리게 책을 읽는 편인데 네. 어떡하지? 그래서 되게 그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북클럽에 모여서 내가 읽고 쓴 독후감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기록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책이 막 이렇게 출판된 책을 보는 공간 말고도 그 책을 읽은 감정, 내가 느낀 점,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또 토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독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정적이고. 네, 되게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거를 집단을 이뤄가지고 그 개인 경험을 공유하는 약간 되게 사회적인 어떤 형태로 이걸 이제 바꿔버리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한 개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얘기한다고 생각해보면 사실 얼마나 재미가 그쵸. 없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생각이면 나도 그 생각했어. 응. 그리고 다른 생각이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이걸 교류하는 기쁨이랄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둘이 떠는 수다를 녹음을 해서 또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하는 그거 피드백을 또 받고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떠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정말 너무 궁금해요. 댓글을 많이 달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그렇게 기록을 향유하는 공간에 대한 것들 되게 요즘에는 되게 주목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되게 충분히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좀 더 다양한 섬세한 취향들이 되게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공간보다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취향의 공간이 많아졌으면 하는 또 바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기록에 대한 기록물 중에서 지금 이제 글을 중심으로 한 기록물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런 공간들이 그런 글 외에도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컨텐츠들도 그런 식으로 공유하는 공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영상 같은 경우는 익선동인가요? 익선동의 네네. 엉클 비디오 타운 뭐 이런 공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옥인 상영관 같은 데들도 있고 이런 곳들은 영상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영상을 상영한 걸 보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네. 하는 형태의 공간들인데 그러니까 뭐 큰 대형 영화관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또 이런 공간들이 또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사실 영화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화의 수가 또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규모가 있는 제작사에서 만든 그런 영화들이 있으면 또 조금 비주류적이거나 정말 작품성이 좋은데 이제 상영관을 얻지 못한 영화들은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홍보의 문제도 있고. 근데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옥인 상영관 같은 경우는 단편 영화나 비주류 영화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하고 상영을 하고 뭐 미리 작품과 프로그램 기획 공모를 받아서 좀 이렇게 만든 사람의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물들을 또 이렇게 상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취향이 세분화되는 이 시대에 좀 더 이런 공간들이 많아져서 영상을 찍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뭔가 자신의 영상물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기록물들을 우리가 또 좀 더 만나보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도 기록하는 곳이 아닐까. 그쵸, 기록의 공간 의미를 중에 부여한다면. 네, 하나죠.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공간도 있고 음악을 공유하는 공간들도 되게 많죠. 요즘에 사실 저 이제 회사에 저희 나이 또래보다 조금 더 많이 어린 이제 친구들도 인턴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네. 20대 초중반의 친구들도 오는데 그 친구들이 요즘에 뭘 하고 노냐고 물어보면 LP바 같은 데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LP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오래된 분위기의 이런 곳들 아니고 요즘에 이제 신보 같은 경우도 LP로 일부러 왜 에디션 해가지고 네. 많이 스페셜 에디션처럼 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공간에 가서 그런 아날로그적인 취향을 공유하는 그런 식의 취미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가장 뭔가 진짜 아날로그적인 기록을 마주하는 그 매개체가 LP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LP 전용 바를 막 가고 그러진 않는데 너무 좋았던 공간 중에 하나가 을지로에 그 커피 한약방이라는 카페인데 그쪽 공간에 가면은 지금 틀어주고 있는 LP 뭐라죠? 커버라고 해야 되나? 그 커버를 벽에 붙여놓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 나우 플레잉이라고 해가지고 딱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어머 여기 진짜 너무 감성적이다. 그래서 사진 엄청 찍고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리고 그 LP의 그 음악이 스피커로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면서 듣고 되게 오래된 재즈 뮤지션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음악을 틀어주는데 사실은 커피 마시러 간다기보다는 음악 들으러 가는 곳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때 저희가 들었던 음반이 아마 델로니어스 뭉크? 아, 맞아요. 그분의 LP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돌아와가지고 관련된 그 앨범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글도 아마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네, 저도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노래도 공유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했던 그 카페 공간에서 틀어준 음악의 하나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우리만의 컨텐츠로도 재해석해서 보고 또 공유하고 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기록의 공간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또 얘기하면서 느껴보네요. 그러네요. 사실 근데 뭐 온라인 공간도 되게 기록의 공간이잖아요. SNS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네. 짧은 글이나 사진, 영상 같은 걸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서 자꾸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감각을 다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더 풍부하고 다차원적으로. 소리부터 맛과 향 다 그냥 전체적인 감각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물리적인 공간들이 온라인 공간보다 이 기록이라는 이거의 매개체로 봤을 때에는 더 많이 사람들이 더 많이 향유하게 될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려면 또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SNS가 또 하나의 기록의 공간이라면 또 뭔가를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공간을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막 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온라인의 공간보다 약간 사람들이랑 마주해서 이렇게 얘기도 좀 하다가 또 내 거 좀 막 기록도 좀 하다가 남의 기록도 좀 찾아보다가 하는 약간 그런 물리적으로 좀 오픈된 그런 공간들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좀 감성을 더 건드리고 네. 뭔가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기록의 공간을 준비하면서 어디를 하나 가볼까. 지난 시간에는 책을 읽은 거를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좀 기록의 공간을 가볼까, 박물관을 가야 되나, 서점을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문득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겨서 다녀왔어요. 네, 어디 다녀오셨죠? 여의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여의도의 세마 벙커라고 해서 이곳이 이제 시립 미술관에 속하는 그쵸. 거죠. 네. 그게 원래
원래 진짜 지하 벙커 있던 거를 아마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이게 2005년에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를 공사를 하다가 발견이 된 곳이에요. 사실은 좀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공간이 발견이 돼서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역사적인 플랫폼으로도 쓰고 그리고 그 중간의 공간은 전시 공간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갤러리 형태로 가서 보실 수가 있는 곳인데 무료로 전시를 볼 수 있어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관객 행동 요령이라는 그 타이틀의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나 하고 봤더니 벙커, 지하라는 이 장소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한 설치 미술이나 영상들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이 벙커라는 게 사실은 또 기록이랑 또 연결되는 의미를 찾아보면 숨겨진 공간, 은밀한 공간, 그리고 사실은 이 공간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공간이잖아요. 기록이 안 돼 있던 공간이죠. 기록 없음.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일 낮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제가 또 혼자 가봤죠. 근데 뭐 그 근처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혼자 오신 직장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서 전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좀 하나 인상적이었던 영상이 있어서 제가 헤드폰을 끼고 혼자 앉아서 영상을 봤었는데 에피엔 아미르라는 아티스트의 영상물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영상물 자체는 그 약간 심리학적인 연상기억 체조라는 거를 주제로 한 거였어요. 근데 뭔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뭔가 이미지를 구성하고 연상을 해야 된다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약간 이제 기록이라는 것과도 뭔가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열심히 보고 막 거기 나오는 멘트도 막 적어보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해보면은 형체가 없는 것들의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형체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는 자유, 용기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금방 머릿속에서 인지되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좀 추상적이죠? 근데 그 경험, 우리가 지금 오늘 시간에 사실 앞에서도 여러 번 되게 많이 나온 단어인 것 같아요. 경험. 근데 그 경험치가 연결이 돼서 그것들이 하나의 기록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경험선 안에서 그 기록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기록을 남기고, 그러니까 뭔가 저는 연장선에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 경험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감정을 느껴봐야 또 기록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록물들이 사람들한테 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그 다양한 경험과 기록의 결정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행이죠. 여행이 모든 기록의 과정이고 여행하는 그 모든 곳이 기록의 공간이 되지 않나. 그러네요. 기록의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고, 기록의 또 공간이 되기도 하고, 영감이 되기도 하고 하는 포인트로서 여행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기록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목적으로 이제 작가님들 같은 분들 보면은 여행을 일부러 떠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여행 작가분들도 있고 익숙한 공간을 몇 군데 정해놓고 그런 곳에 가가지고 좀 창작을 하시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은 뭐 예술가 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서 많은 걸 느끼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뭐 기록물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맞아. 진짜 요즘에 여행 관련한 출판물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다못해 우리 왜 동네를 탐방하고 관련된 그런 동네 관련된 어떤 서적을 만드는 것도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사실 저희 아이디얼리스트도
너무 그런 거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 했고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기록을 조금 마무리 지으면서 기록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행에 관련된 콘텐츠를 얘기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다음 주 불소소 4화는 여행에 관련된 콘텐츠가 될 것 같고요. 여행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좀 사색을 하고 기록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여행이라고 하면 이제 혼자 하는 여행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강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공지 드릴 게 있죠. 그 혼자 하는 여행과 관련해서. 네. 새로운 또 기획을 또 해봤어요. 3회 만에. 네. 발전하고 있는 거 느끼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는 게스트분을 모셔가지고 게스트와 함께 이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과 여행, 이 컨텐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을 한 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3화 기록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너무 또 저희끼리 수다스러운 시간을 또 보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큰 개념이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주변에서 항상 일상적으로 겪고 있고 가깝게 하고 있었던 어떤 행동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항상 마주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어딘가를 찾아다니고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피님은 어떠셨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말씀하셨던 본범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내가 머무르는 모든 공간이 기록의 공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기록을 재생산하는 공간 이런 거에 대해서 커뮤니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그런 살롱을 또 꿈꾸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새로운 게스트분과 함께 할 것들이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요번에 요 기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록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 여행에 혼자 하는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러면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저는 이모셔널 P의 P. 봄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